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미 남인택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 종목 아십니까? 미국 주식인데요.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하루 만에 주가가 51%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인데 싸죠. 굉장히 싼 시점인데 싼 만큼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위험 요소만 있을까요?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울프 스피드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미리 그 길목에서 공부하면서 좀 준비하는 개념으로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주식이기도 하고 이 종목이 하루 만에 5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오늘 이 영상의 포커스는 이 종목을 투자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관점보다는 우리가 전력 반도체를 바라볼 때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어떤 투자 대응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개념으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울프 스피드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주가는 2.95달러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차트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며칠 전만 해도 1조 원이 넘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죠. 6,765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52주 최고가가 작년 6월 기준으로 30달러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2.4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소폭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3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면 실리콘 카바이드 우리가 SiC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설명을 하는데 Si가 규소죠. 네, 이 규소 성분의 탄소를 화합물 형태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화합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울프스피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군은 전기차, 고속 충전,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자, 이런 데 애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의 재물을 한번 볼까요? 재물을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화 단위로 환산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연간 실적이 1조 3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가량 나오는 회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그래도 비교적 있죠. 매출이 제법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4천억, 마이너스 5천억, 마이너스 7천억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큰데 비해서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산업이 완전하게 개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을 보시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원화 단위로 환산했기 때문에 여기가 현금성 자산이죠. 보시면 2조 5천억 원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1조 5천억 원대로 현금성 자산이 뚝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로 가면 더 줄어들어요. 분기로 가시면 이게 9천억대로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 보더라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여기에서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요. 과거 시점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2조 1천억 원대, 2조 3천억 원대. 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투자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건 이제 더 이상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투자를 한 만큼 아웃풋이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재무적으로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재무 비율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장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보면 17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하죠. 우리가 미국 주식들 재무를 보면 뭐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안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이긴 한데 부채 비율이 많지 않은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차입금 비중이 적은 게 대부분의 특징이긴 한데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도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이 부채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17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놓여져 있었다. 아까 이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올해 3월 29일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울프스피드 정부 보조금 불확실성의 48%의 폭락을 했다. 이 최근에 51%까지 주가가 급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날이죠. 이날
자, 원래는 6달러에서 5달러 왔다 갔다 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1.86%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서 2.59달러까지 하루 만에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이 되었었던 뉴스가 바로 이거죠. 자, 지난해 미국 상무부와 최대 7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50억 원 가량의 이 보조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받는 금액도 있었죠. 이게 1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 이거를 원래는 바이든 정권 때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 이게 칩스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보조금 혜택을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트럼프가 이거는 낭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이 칩스법을 폐지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 재무 보셨잖아요. 그런 재무 상태에서 이런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바라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주 생산시설 확장에 이 돈을 통해서 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아폴로를 포함한 투자 컨소시엄으로부터 추가 7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해서 총 2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통째로 뻐그러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울프스피드 이사회 임시 의장이라고 했었던 이 토마스 버너 이분께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가 특정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영하고 있다. 자, 이거는 보조금의 어떤 이런 변수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걸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아까 보았던 51%의 급락이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인원들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CEO도 교체했다고 해요. 지난해 11월에 CEO 교체 이후 경영쇄신에 나섰긴 했지만 칩스법 보조금 폐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경영쇄신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또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원래 기존에 받았었던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이게 전환가액이 47.32달러래요. 지금 2.9달러잖아요. 이거 47달러로 전환할 채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 가능성이 제로겠죠. 전액 상환해야 될 처지인데 이 금액 자체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5억 7,500만 달러. 이거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자,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입니다. 현금 잔액이 13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아까 그 전환사채 그 상환 금액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작년에 10월 24일에 나온 뉴스인데 반도체 공장 설립이 줄줄이 자초되고 인텔에 이어서 울프스피드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매출 영업이익이 점점 실적이 악화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대표적인 이 수요 시장인데 지금 테슬라조차도 영업 실적이 꺾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판매가 계속 저조해지는 상태고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늘고 있어요. 점점 늘거고 앞으로도 전기차는 점점 늘 겁니다. 그건 분명한데 자, 이게 수요가 꺾였다라는 얘기는 성장률이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 성장으로 계속 전기차가 판매가 되던 게 이게 1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 밸류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 특별히 전력 반도체 산업으로 해당이 되는 울프스피드가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 반도체는요, 파워 반도체라고 해요. 전력을 파워라고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파워 반도체, 전력 반도체, 자, 같은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PMIC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전력 변환 및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컨트롤 IC가 있는데 원하는 전력 수준으로 전압, 전류를 컨트롤 해주는 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전력, 전압, 전류를 컨트롤해주고 제어해준다라는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파워 IC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소자 쪽으로 오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 트랜지스터, 아까 우리 모스펫이라고 하는 제품이 대표적인 울프스피드의 제품군으로 봤는데, 트랜지스터는 전력의 증폭 그리고 스위칭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이오드는 영어 약자로 당연히 D를 쓰겠죠. 자, 여기에 P를 붙여서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제품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LED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일종의 다이오드입니다. 이 끝에가 똑같이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전력 반도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는 여러 IC의 전압과 화면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반도체다. 그래서 파워 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응용 분야를 보시면 일단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모바일 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웨이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화합물 반도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특징을 보면 고열, 고전압, 또 고주파에 강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준다라고, 이건 실리콘 반도체의 그 취약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얘기하는 SiC, 그리고 지라갈륨 GaN이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첫 번째로 이 밴드 갭이 넓다. 그래서 와이드 밴드 갭, 그래서 WB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와이드 밴드 갭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대역 사이의 틈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 갭이 넓다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져도 이 절연 파괴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전압에서도 강한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고전압 환경에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절연 파괴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절연 파괴 전개라는 것은 반도체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 높아져도 절연 파괴 현상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인 설명인 거죠. 실리콘 웨이퍼 대비 10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일 전압에서 디바이스 크기를 10배 축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높은 열 전도율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냉각 장치 축소로 인한 공간 확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와 이 지라갈륨, 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과 탄소에 결합된 화합물 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밴드 갭이 넓다라는 건 뭐 지라갈륨 SiC 마찬가지입니다. 절연 파괴 전개가 높다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전기차, 철도, 에어컨, 태양광, 그리고 인버터. 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전기차에 반드시 필수적인 장비죠. 이 인버터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실리콘 카바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고전압, 전압에 강하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라갈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갈륨과 질소의 결합 형태라고 하고요. 이걸 지라갈륨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실리콘 대비 밴드 갭이 3배 이상, 그리고 절연 파괴 전개가 10배 이상 좋다라는 게 있고요. 지라갈륨은 대표적인 특징이 소형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고주파 영역에 특화가 돼 있어요. 아까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전압이었죠. 자, 지라갈륨은 고주파입니다. 이 고주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통신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무선 주파수, 무선 충전기, 기지국 통신 장비 증폭기 등에 이게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보면 라이다 센서 쪽, 그리고 고속 충전 등의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지라갈륨도 전기차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LX 세미콘이 대표적으로 있죠. 이 지라갈륨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SK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SK 실트론이 대표적으로 SiC 쪽으로 특화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I텍이 지금 8인치 웨이퍼, 요 레거시 시장으로 차량용 반도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계속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되고 추가적으로 지라갈륨 쪽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2인치 웨이퍼 시장도 겨냥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요 화물 반도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SK 쪽으로 지금은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파워텍이란 이름으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좀 편입이 돼서 요 화물 반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K 실트론, SK 하이닉스, SK 파워텍 그리고 SK 모회사 자, 이 SK 그룹사 내에서 이 화물 반도체 시장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RF 머티리얼스 그리고 RF HIC 그리고 여기 웨이버스라고 나오는데요. 웨이버스가 아니고 웨이비스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웨이버스와 웨이비스는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RF 지라갈륨 팹을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는 웨이버스가 아니고요. 웨이비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텍시스는 이 방열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죠. 일종의 이렇게 커버 역할을 하는 열 전도를 담당을 하는 방열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시지트로닉스는 지라갈륨 쪽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종목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코스텍시스, 시지트로닉스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장사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 어떻길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시장에서 왜 주목받지 못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요, 올해 3월 2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현대차도 본격 참전했다. 완성차 업체, 반도체 자체 개발 속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력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 울프 스피드를 시작으로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울프 스피드를 투자하는 걸 포커스로 두자가 아니었죠. 전력 반도체를 좀 주목해보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된 뉴스가 바로 이거죠. 반도체 자체 개발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과거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아웃소싱을 하던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는 자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회사들에게 빨리 좀 공급을 해줘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특징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맞지가 않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거를 만들자니 돈이 안 되고 자,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거를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자니 기술이 없다 보니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 현상 때문에 차량을 계약을 해도 그것을 받기까지 뭐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자, 그런 진통을 겪고 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비아디 그리고 토요타, 현대차그룹, 스텔란티스, GM 이러한 대표적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요성이 커졌는데 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도체 회사들이 소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충분히 신규로 뛰어들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 거점을 신설하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텐소와 합작사를 세워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폭스콘과 함께 새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비아디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이죠. 자체 개발을 위해서 20조 원을 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 자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자체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걸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전기차죠. 전기차일 텐데 이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전부 다
전자화가 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전자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 모든 전자 부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또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뭐 캐즘이라는 용어를 계속 운운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 시장도 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같이 밸류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이게 전기차 성장률과 전력 반도체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는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전력 반도체는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엄청난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성숙 단계에 넘어들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다가 지금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앞으로 전기차를 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전기차가 점유할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커지겠지만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밸류는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전력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전력 반도체도 증가할 텐데 아직 실리콘 카바이드 이 지라갈륨 시장은 개발 단계예요. 아직 시장이 개화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고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성장 섹터로 보고 주목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섹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목에서 좀 미리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뉴스를 보셔도요. 로움과 마쓰다가 전력 반도체 기반 차 부품 공동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게 올해 3월 27일에 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20일 뉴스를 보면 전력 반도체 초기 사업을 착수했다. 기존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지라갈륨 쪽으로도 초기 사업을 착수했다라는 내용이죠. 고객사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DB하이텍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잡고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전력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부각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SK가 있지만 DB하이텍도 파운드리입니다. 하지만 이 셋 중에 DB하이텍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선단 공정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레거시 쪽, 특별히 이 차량용 반도체, 이 8인치 웨이퍼 쪽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DB하이텍이 삼성과 SK와 다른 이런 상반된 상승 흐름을 최근에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 차량용 반도체, 특별히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DB하이텍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LX 세미콘 그리고 코스텍시스, 시트로닉스도 있지만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잖아요. LX 세미콘도 흐름이 약한 데 비해서 DB하이텍은 바닥에서 흐름을 보면 전력 반도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향후에 CG트로닉스, 코스텍시스가 이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전력 반도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오늘 사실 이 종목 제목이 울프스피드인데 울프스피드에 대한 내용은 참 설명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울프스피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뉴스를 통해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 회사가 전성기 시절에 2021년에는 142달러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년여 동안 주가가 계속 이러한 조정을 가져가고 있었다. 4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그 바닥에서 더 바닥을 향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 칩스법이 그야말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만약에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울프스피드를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투자 비중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몇 퍼센트일지를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바닥 시점에서 상당 부분 신규
매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도 많지만 자,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규 진입한 매물도 상당히 많이 지금은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할 정도의 비중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굉장한 큰 리스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떨어졌던 큰 폭의 하락분 만큼 급상승의 흐름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급락이 있었던 그 다음날 바로 장중 21%까지 끌어올리면서 18%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었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요. 미국 시장의 이런 화끈한 모습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런 냉탕온탕이 언제든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다양한 변수에 지금 노출이 돼 있고 울프 스피드 같은 경우에 최대 변수는 칩스법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칩스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울프 스피드로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울프 스피드보다는 전력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내가 지켜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울프 스피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전력 반도체 시장 뭐 대표적으로 DB하이텍도 있었고 뭐 코스텍시스, CG트로닉스, LX세미콘 그리고 RF세미, RFHIC, DIT 뭐 되게 많잖아요.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좀 엄선해서 앞으로 또 종목 분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밸류 다운과 함께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력 반도체는 아직 시장이 성숙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때 어디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관점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택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